시간은 없고 공부는 해야겠고 찾기는 귀찮고 책만 펴면 잠이 오는 직장인들을 위한 방송 출근길 대학원 직지신공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와. 자기소개 먼저 해주시면 네, 안녕하세요. 저는 루인의 후예가 되고 싶은 쿠입니다. 반갑습니다. 누구의 후회라고 하셨죠? 루인. 루인? 아, 네, 새로 들어오셔서 루인이 누군지 아직 잘 몰라. 커트 루인 말씀하시는 커트 루인. 거죠? 오! 네, 발음이 안 좋았구나. 네. 네, 말한 김에 저는 쿠의 뉴비 베키입니다. 백픽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뭔가 새로운 개념이 나오면 좀 구체적으로 쪼개어서 알아가는 것을 좋아하는 스텔라입니다. 너무 길어. 이게 줄여서 말을 해야죠. 한번 그것을 세 자로 줄이면 뭐 어떻게 되는 거죠? 줄여봐 주시겠어요? 줄이는 거 잘하시니까. 호기심 천국 스텔라입니다. 네, 이렇게? 좋네요. 네, 좋다. 반갑습니다. 호기심 천국 스텔라입니다. 네, 부담이 되네요 마지막이라서. 저는 장염으로 이번 주 처음으로 밖에 나온 조엘입니다. 아이고 고생하셨네. 네. 조엘도 장염 될까요? 조엘. 장염 장염 조엘. 조엘입니다. 이거 뭔가 히든싱어에 여기 이름표 붙이듯이. 그러니까요. 네. 네, 오늘은 5번째 시간이죠. 챕터 5 The Organizational Development Practitioner and the OD Process라는 제목으로 오늘 할 건데요. 이거 시작하기 전에 스텔라랑 잠깐 얘기를 했는데 Organizational Development가 이제 프랙티셔너랑 리서처 두 개로 나뉜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리서처들은 아무래도 실무보다는 더 약간 학술적인 것에 치우쳐 있고 이제 프랙티셔너는 이제 실무에서 OD를 이제 하는 분들을 말하는 걸로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그래서 챕터 5에서는 실무자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현실로 들어왔네요. 그죠? 그쵸. 앞에서는 이제 뭐 OD의 개념, 그다음에 OD의 윤리, 역사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쭉 다루어오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현실 세계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네. 프랙티셔너와 OD 프로세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프랙티셔너가 이제 번역하면 실무자인데 실무자 하면 우리나라에서의 느낌은 리더, 실무자 약간 이런 위계상의 맞아요. 느낌이 있잖아요. 여기서 실무자는 그런 의미의 위계상 낮은 직급, 그러니까 뭔가 오퍼레이셔널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실무자가 아니에요. 아니고 리서처와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교수가 아닌 사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의사를 생각하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의사가 그 대학에서 의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교수님, 연구자, 실험실에서 연구하시는 분, 그런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개업하신 분. 이 개업 의사를 프랙티셔너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직 개발을 개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회사의 고위직, 그 조직 개발 담당 고위직, 그다음에 뭐 중간 관리자, 그다음에 실무자 다 포함되는 개념이고, 그다음에 OD를 컨설팅 해주는 사람 여기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들은 누구인가, 뭐 하는 사람인가, 그 이야기가 이제 이번 장에서 다루어지겠네요. 네, 그리고 OD 프로세스는 어떻게 한다는 거지? 그런 얘기를 다루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프랙티셔너에는 경영진들도 포함이 될 수 있는 걸까요? 그럼요. 네. 실은 예를 들어서 스타트업이라고 한다면 CEO가 OD 프랙티셔너가 되어야죠, 실은.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OD 프랙티셔너의 개념보다는 뭔가 그 펀드 매니저의 역할이라든지 아니면 기술 제공자, 소위 테크니션. 그러니까 원래 스타트업은 처음 시작할 때 보통 이 테크니션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뭔가 창조적인 뭔가 새로운 게, 예를 들어 내가 햄버거를 진짜 독특한 햄버거를 만들었다. 그럼 그 혁신을 가지고 이제 창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이템을 실현시키는 방향으로. 그렇죠. 네, 그다음에 뭐 게임을 하나 개발했다. 그러면 그 게임이라고 하는 그 혁신을 가지고 이제 창업을 한다는 거죠. 창업을 하는데 이제 처음에는 그 기술로 사람들을 먹여 살려요.
근데 나중에 이제 사람이 많아지면 조직의 문제가 이제 점점 크게 이제 대두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직 관리를 하는 사람으로서의 리더. 이제는 더 이상 테크니션이 아닌 물론 테크닉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이제 이게 회사가 더 키우려면 이제 펀드를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펀드 매니저로서의 역할 어디서 자금을 끌어오는 그 역할 이렇게 이제 역할이 되게 CEO의 역할이 되게 다양해지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 조직 개발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많이 간과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냥 뽑는 걸로만 모든 걸 해결하는. 이제 뽑아놓고 서로 이게 안에서 잘 이렇게 협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해서 이제 어느 순간 되면 왜 스타트업 중에 살아남는 스타트업이 별로 없다. 근데 거기에 요인을 굉장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조직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인 경우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보통 인사 업무에 그 일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보통 이제 인사라고 하면은 HRM에만 한정돼서 아시는 그렇게 보통 많이 인식 분들이 많은 것도 그 예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약간 뭐 옛날로 치면 밥줄 같은 거잖아요. HR은 승진시키고 뽑고 자르고 뭐 예를 들면 어디 또 배치하고 이런 거니까 그게 되게 권력적이거든요. 네, 권력적이어서 네, 그 이제 거기 계신 분들은 이제 그걸 누리는 또 즐거움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CEO가 그 HRM을 통해서 또 그 힘을 발휘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다른 부분들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냥 거기에만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그런데 실은 이제 그 안에서 이 일은 사실 이렇게 협력을 하는 것에서 생겨나게 되는데 그 부분을 만들어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HRM에 매몰되는 경우가 많죠. HRM 출신이시지 않나요? 저는 HRD 출신이어가지고 확실히 HRM 파트랑 대화를 나눠보면 좀 느끼는 게 구성원이랑 조직을 컨트롤 관점에서 보는 그렇죠. 것처럼 네. 저는 느꼈고요. 네. 그리고 HRD 파트에서는 좀 디벨롭먼트 관점에서 좀 조직과 구성원을 바라본다. 그래서 되게 그 관점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대화를 나눌 때 충돌이 많이 발생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또 서로 다른 면을 바라보기 때문에 같이 함께 협업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 그런 네, 생각이 맞아요. 드네요. 좀 뭐 극단적인 이렇게 분리라고 볼 수 있지만 약간 HRM은 압바적이죠. 네, 압바적이고 약간 보수적이고 그다음에 좀 위험한 상과 바가 벌. 같습니다. 위험합니다. 과거 아니 원래 대한민국 과거 전통적인 아니, 보수의 기원이 가정에서의 보수의 기원이 뭐냐면 압바주의적 사고라고 봐요. 맞아요. 그 연구의 결과예요. 그다음에 진보는 보통 엄마적이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새로 엄마는 좀 알았네. 잘못해도 같이 가야지. 그래서 오. 평등주의가 강한 거예요. 근데 아빠주의는 뭐냐면 야 흰쌤 놈이 살아남는 거야. 이런 주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차별이 좀 더 명확하죠. 잘한 놈한테 보상 주고 못한 놈은 쫓아내고 약간 이런 게 이제 강한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약간 부성과 모성 사실 우리는 두 가지가 다 있잖아요. 가족에게는. 근데 사람들이 어떤 걸 더 우선시하고 선호하느냐로부터 보수적 색채와 이제 진보적 색채가 갈라졌다 이렇게 보죠. 그렇게 분석하는 게 꽤 통설 중에 하나예요. 제가 경영학부 수업 들었을 때 그때 이제 조직 관리에서 그 내용을 봤었거든요. 이제 가부장적인 그 가정 속에서의 이제 아버지의 역할 이렇게 이제 봤었는데 어머니의 모습을 이제 민주적이다라고 표현한 것도 오늘 새롭게 알게 된 것 같아요. 약간 이제 좀 못난 자식도 이제 아빠는 좀 하시한 면이 있고 이게 전통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은 뭐 남성성, 여성성이 많이 그렇죠. 서로 혼재되어 있으니까 맞아요. 지금은 딱 그렇게 말하기 어렵지만 이제 그런 면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제 평등주의가 되는 거죠. 좀 나눠 먹자 뭐 이런 거고. 제가 실수한 것 같네요. 응? 제가 네. 이제 학부 때 이거를 배웠다라고 말을 하는 순간 제 나이가 너무 이렇게 길게 계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실제 경영학부에서 배우는 내용 중에 있고요. 그래가지고 약간 HRM이 약간 아빠적인 측면, HRD가 약간 엄마적인 측면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실제로 이 비즈니스 인더스트리에 오시는 분들도 HRD에 여성이 많아요. 네.
저희 회사도 네, 뭔가 길러내고 이런 거잖아요. 그죠? HRT가 길러내는 거. 좀 그거는 부족하더라도 좀 위험하지 않나요? 그런가요? 아니 그러니까 그냥 아니, 뭐 위험성 있어요. 과거에 맞아요. 맞아요. 과거에 맞아요. 통용되던 아니, 그리고 위로 이해했습니다. 지금도 HRD 분야는 남성들에게 약간 권력 지향성이 떨어지니까 매력이 덜 느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진출도 남성들이 많이 안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뭐 HRD 분야가 실제 분포를 따져보면 여성이 훨씬 많죠. 이쪽이 여성 도미네이션이 강하죠. 그러니까 남성들이 약간 뭐 잘하고 못하고 하면 그냥 그 심판을 내려서 못하면 벌 주고 잘하면 상 주고 그러면 되지. 약간 이게 HRM적이잖아요. 근데 D적인 사람들은 못하는 사람들 좀 이렇게 같이 가고 길러내야 되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네. 제가 이제 이 남녀 차별주의자로 보일까 봐 되게 걱정하는 눈빛이네요. 댓글 달아주십시오. 네, 그런 네. 것 같아요. 그게 남녀 차별적이라기보다는 과거에 쓰던 학술 용어를 계속 쓸 것인가에 대한 그렇죠, 네, 그렇죠, 맞아요. 논의가 네, 필요한 것 네,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남성성, 여성성도 하여튼 현상을 바라보는 하나의 프레임이나 시각 중에 하나다 그런 거고. 지금 많이 겹쳐져 있긴 하죠. 네,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여성 리더십 과정 이런 게 따로 있었잖아요. 조직에서.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왜 리더십을 여성과 남성 성별로 구분해서 교육을 시키느냐라는 그런 내부적인 의견이 많이 이제 드러나서 그래서 조직의 HR 담당자분들도 이제 리더십 교육 같은 걸 설계할 때 그런 이제 성별을 기준으로 나누지 않게 되었다. 뭐 그런 상황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약간 두 가지예요. 성별을 나누지 않을 수 없는 게 뭐냐면 실제로 예를 들어 임원 비율 이런 거 따질 때 그러면 남녀는 아예 생각을 안 해버릴 거냐 따지거든요. 남녀의 비율에 따라서 그래서 여성에게 전반적으로 임원이 되지 못하는 뭔가 장벽이 있는 것 같다. 그럼 그 장벽이 뭘까? 뭐 이런 걸 생각해서 그거에 맞는 어떤 정책을 만들 수도 있고 그거에 맞는 트레이닝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남녀를 구분하는 것 자체가 남녀 차별적인 사고는 아니다. 이 특성도 봐야 된다. 그다음에 우리 MZ 세대를 나누잖아요. 그러면 MZ를 나누는 걸 차별로 봐야 되는 거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런 어떤 일정한 사회 그룹의 특징을 잘 발견을 해서 거기에 보완할 점이 뭔지 또는 이렇게 가져갈 점이 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네. 거기에 낙인을 찍고 가는 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럼 이제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 네, 훌륭한 사회입니다. OD 프랙티셔너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 보겠습니다. 네, 쿠가 이제 또 내용 순서대로 한번 설명해 주실 건데요. 네, 뭐 순서대로 얘기하면서 중간중간 제가 계속 얘기하면 이제 지루해할 테니까 네, 나머지 세 분에게도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긴장된 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죠. 좋습니다. 네, 우선 맨 처음에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프랙티셔너를 이야기해가면서 누가 프랙티셔너냐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이게 이 프랙티스를 하는 데 있어서 한 3가지 정도 모델이 있다. 컨설팅 모델이 한 3가지 정도 된다. 이렇게 해서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특히 되게 스텔라가 흥미로워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맨 첫 번째가 엑스퍼트 모델을 제시하고 있죠. 엑스퍼트 모델은 그냥 쉽게 생각하면 부동산 컨설턴트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내가 땅을 사고 싶다. 그래서 백희가 이제 돈이 손에 이렇게 한 10억 정도가 좋네요. 쥐어졌어요. 네. 그래가지고 오늘 제일 좋아하시는 것 그래도 같은데.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뭐 예금도 있고 주식도 있고 있는데 땅을 샀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땅을 사고자 한다. 10억을 가지고. 그러면 일단 제가 마음에 드는 땅을 찾아야죠. 어떻게 찾으실 거예요? 일단 지역의 인상을 볼 것 같아요. 지역의 나는 인상. 바다가 가까운 곳이 좋다. 오. 산이 가까운 곳이 오케이, 좋다. 오케이. 이런, 네, 이런 네, 식으로 찾은 네. 다음에 그 지역의 부동산에 가겠죠. 부동산에 가서 뭘 하실 것 같아서? 에이전트한테 나는 집을 지을 땅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것 네, 같습니다. 요거를 얘기하고 네, 그러면 소개를 해주겠죠. 몇 가지의 땅들을 보고 그 중에서 가장 최적의 공간을 고른다. 뭐 이런 프로세스가 될 것 같네요. 네, 그래서 거기서 그 몇 개의 땅을 알려주는 것이 이제 그가 가진 엑스퍼티스죠. 부동산 컨설턴트가. 그래서 그걸 얘기해주면 그냥 혼자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란 얘기예요. 잘 몰라요.
이게 가격이 비싼지 낮은지도 잘 모르고 내놓은 땅이 어떤 건지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그것을 자문을 받는 거죠. 그 자문을 받는 것 그게 이제 컨설팅을 받는 거죠. 그죠? 그게 엑스포트 모델입니다. 이해가 쉽네요. 네, 네. 그다음에 스텔라는 그 머리를 새로 하신 것 같은데. 네, 머리 좀 잘랐어요. 네, 가서 어떻게 하셨나요? 그 헤어 디자이너한테 뭐 자문을 구한 게 있나요? 헤어 디자이너한테 그 숏커트 아니면 굉장히 짧은 단발을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분이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군요. 몇 개월을 고민하고 네. 이제 또 전날에도 몇 시간 동안 그 샘플 헤어 모델을 이제 이렇게 봐가지고 제가 정해서 갔는데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이유가 평소에 헤어 손질 좋아하세요? 몇 가지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잘 못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뭐 출근 준비 시간 어떻게 되나요? 해서 뭐 되게 몇 분이어서 짧습니다 했더니 그럼 더더욱 안 된다. 손이 많이 간대요. 그래서 어깨 정도의 길이를 잘랐을 때 손질하는데 시간이 크게 오래 걸리지 않으면서 짧게도 자를 수 있어가지고 원하는 대로 못 잘랐어요. 각 헤어스타일에 대해서 이제 겉으로 풍기는 그쵸. 어떤 외모의 변화에 대해서도 그가 잘 알고 있지만 네. 또 하나 몰랐던 이게 관리의 그러니까요. 시간이 이런 게 되게 그에게 전문성이 있었던 거네요. 네, 맞아요. 그걸 자문 받은 전혀 거죠, 몰랐죠. 그죠? 네. 네. 이게 이제 엑스포트 모델이죠. 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직을 가서 이야기할 때에도 본인들이 이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해달라,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라고 요청이 들어오는데 컨설턴트가 때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한다는 건 뭐냐면 뭔가 그들이 모르는 무언가를 컨설턴트는 알고 있을 때 가능한 거죠. 그 부분을 엑스퍼티스라고 이야기하죠. 전문성. 네. 그렇게 제공해 주는 거. 어떻게 보면 답을 이게 더 좋아요라고 대안을 제시해 주는 사람. 물론 결정은 고객이 최종하겠지만 그래서 그걸 이렇게 추천을 해줄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접근하는 방식. 이게 이제 전문가 접근 모델, 엑스퍼트 모델이라고 여기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엑스퍼트 모델에서 이제 샤이니 얘기를 한 게 있는데요. 에드가 샤인. 네. 이분은 뭐 조직 개발 책에 뭐 맨날 등장해요. 맞아요. 그죠? 그리고 이 네. 챕터에 너무 많이 등장해가지고 이분이 그분인가 이 생각, 새로운 분인가 생각하면서 레퍼런스 찾아보니까 같은 네, 사람이죠. 네, 같은 사람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에드거 샤인이 얘기한 게 전문 컨설턴트를 이제 가지고 있는 전문 지식을 구매하는 행위 이게 이제 엑스퍼트 모델이다 이렇게 그렇죠. 표현을 네. 하고 있어요. 그 purchase of expertise라고 여기 표현되어 있죠. 맞아요. 이제 그걸 전문성을 이렇게 사는 방식 이런 네.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전문성을 사는데 우리가 보통 변호사는 이제 상담을 하고 뭐 분 단위로 이렇게 또 10분 단위로 뭐 7분 단위로 이렇게 상담료를 낸다라고 하는 게 조금 알려져 있는데 저희 조직개발 컨설턴트한테는 물어보고 대답을 해주는 것만으로 아직 돈을 지불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그걸 저희 회사가 만들어 가야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뭔가 이렇게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무언가 이렇게 보고서가 있어야만 이게 뭔가 지불할 일이 생겼구나 이런 느낌이 아직 한국 사회에 많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모델 이게 닥터 페이션트 모델이네요. 그죠? 네. 의사와 환자 모델. 이거 되게 많이 조직개발 컨설턴트와 많이 닮아 있어요. 앞에 부분도 그러니까 이게 되게 딱딱 구분돼서 하나의 모델만 전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게 거의 다 섞여 있다고 봐야 되고, 근데 우리는 이제 어떤 상황을 이해할 때 이 구분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듣기 편하시도록 우선 4가지 모델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하나가 엑스퍼트 모델,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닥터 페이션트 모델,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제가 수리 모델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미케닉 모델은 그래요? 수리. 정비사 모델이라고 정비사 모델 번역했었는데. 좋네요. 정비사 모델 그것도 좋습니다. 네. 쉽게 말하면 카센터 모델 이렇게 그쵸. 설명하겠죠. 카센터 모델.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조직 개발 모델이 있다. 그래서 요 3가지 앞에 3가지와는 조금 구분되는 조직 개발의 컨설팅 모델이 있다는 걸 알아라. 그래서 이제 그
구분을 위해서 세 개를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닥터 페이션트 모델은 뭐가 특징일까요? 닥터 페이션트 모델에서 특징 중에 하나는 여기 예문이 나오는데요. 네. 와, 내 모습을 딱 갖다 놨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랬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의사가 환자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조직개발 컨설턴트도 질문을 하죠. 미팅할 때. 그런데 조직개발 컨설턴트랑 다른 면은 그 질문이 그냥 그 의사를 위한 질문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환자는 대답을 하면서도 그 대답을 하고 또 질문 듣고 이 대화 과정에서 뭔가 배워가는 게 없는 거예요. 네. 하지만 의사는 필요한 정보를 다 얻죠. 네. 그래서 그런 정보는 다 그걸 의사의 가지고 베네핏이다. 처방을 그쵸. 정확하게 내리기 위한 맞아요. 그런 거죠. 네. 네, 치료 성과를 높이기 위한 그런 건데 뭐 결국은 환자에게 돌아가긴 하겠지만 근데 여기서 이제 환자의 베네핏이 포함되지 않은 질문을 한다 이 이야기가 되게 이제 여기서 구분을 했는데 요즘도 아니에요. 제가 영국에 있을 때만 해도 영국의 의료진은 거기는 국가 의료 체계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건 지금 미국의 환자와 의사 관계를 가지고 에드가 샤인이 봤을 거예요. 미국은 의료보험이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니까 의사가 어떻게 해서든 돈을 많이 벌어야 돼. 그러니까 의사 베니핏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뭔가 정당성 있는 비용을 청구할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상담이라는 게 환자를 절약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근데 영국 모델은 어떻게 해서든 치료를 안 해야 돼요. 왜 그냥 국가가 다 부담하니까 최소 치료를 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리고 환자들도 이제 공짜니까 무료니까 물론 뭐 세금을 다 낸 거겠지만 당장은 무료니까 와서 가능한 한 많이 진료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환자는. 그러지 않겠어요? 전혀 달라요. 미국하고 완전히 역학이 반대예요. 그러면은 그 약물을 처방하는 비율이 영국이 훨씬 적겠네요. 그렇죠. 상담을 좀 더 이제 딥하게 그렇죠. 하고. 네. 그래서 뭘 하냐면 임파워를 해요. 환자 임파워먼트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스스로 건강을 이렇게 꾸려 나가도록. 요즘에 그리고 핫한 기능의학 같은. 그렇죠. 치료도 스스로 예를 들어서 뭐 당뇨 환자가 있다. 그러면 미국에서는 가능한 한 명분을 대서 뭐 치료제를 주고 뭐 비싼 뭐 인슐린을 뭐 이렇게 처방하고 뭐 이럴 수 있겠죠. 근데 영국은 가능한 한 너가 식단 조절해서 네가 운동 열심히 하고 내가 최대한 조절을 해라고 하는 환자 임파워먼트가 되게 중요한 이슈예요. 네. 여기서는 미국 의사 모델을 가지고 샤인은 봤을 거다. 그렇겠네요. 미국 사람이니까. 네. 그리고 이 모델이 나온 게 이제 1987년도 그쯤에 나온 거여서 35년 전 이야기니까 네. 그때 미국에서 의사는 더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영국의 의사 환자 모델은 지금 조직개발 컨설팅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네. 그죠? 네. 그래서 저희 회사가 하는 조직개발 컨설팅은 저희가 어떻게든 막 뭐라도 더 해가지고 저희가 많이 수익을 내겠다의 모델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 조직이 스스로 조직의 효과성을 높여나가도록 도우려는 어프로치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뒤에 설명을 더 드리겠지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닥터 페이션트 모델은 이제 OD에 적용을 한다면 이제 OD 프랙티셔너가 그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더 설계한다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그런 점이 뭐 대놓고 그렇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내가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한 그러니까 그 상대방 환자가 자기가 뭐 치료할 그런 사람이라고 보진 않는 거 진단을 하거나 그럴 거에 당사자는 아닌 거죠. 의사가 자신의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한 질문을 주로 하는 모델 이걸 이렇게 구분을 해봤죠. 근데 이것도 뭐 의사에 따라서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개념적으로 그렇죠. 구분해보자는 거죠. 맞아요. 네. 네. 그래서 만약에 환자가 이제 베네핏을
얻는 상황, 이건 어떤 상황이냐면 의사가 내린 처방을 그대로 실천했을 때 그렇죠, 그렇죠. 그때 베네핏을 네, 얻는 네, 거예요. 근데 네. 저도 다양한 분야에서 환자가 되어본 적이 있는데 전이 어려워. 의사 선생님이 시키는 경우를 그대로 하는 경우가 좀 잘 없어가지고 그렇죠. 네. 아, 술 담배. 뭐 술 담배 두루두루 네, 그래서 실행 책임은 환자에게 전적으로 있습니다. 이 맞아요. 모델에서. 네. 실행 책임은 전적으로 환자에 있고, 근데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인파워가 의사의 리스판시빌리티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진짜 실천하게 할까 하는 다양한 고민을 하겠죠. 그러니까 조직개발 컨설턴트 되게 비슷해요. 영국 맞아요. 모델. 네. 네. 그리고 이 모델에서는 환자의 만족하는 그 수준 있잖아요. 굉장히 역치가 낮아요. 어떻게 되냐면은 환자는 의사가 이렇게 처방을 해줬다. 아, 난 처방을 받았어. 이때 만족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족감의 역치도 낮아서 이런 관점에서 일을 한다면 나의 고객이 더 만족스러워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족감의 말씀을 하셔서 생각이 난 건데 그 한의학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이제 고객하고 소통을 한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제 서양학에서는 그냥 질문 몇 개 하고 처방하고 끝나는데 이제 한의학에서는 스킨십도 있고 그렇지. 어디가 아프신지 네. 하다 보니까 이제 어르신들이 더 많이 찾는 네. 거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 한의학은 또 심신의 연결을 되게 중시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가정에 뭐 어려운 일이 있느냐 뭐 이런 맞아, 것도 맞아. 물어봐주고 네. 약간 심리 상담도 같이 이렇게 함께 하는 느낌이니까. 그러니까 환자는 사실은 통합된 개체잖아요. 그렇죠. 나의 정신과 육체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냥 하나의 통합된 나의 건강을 개선하고자 하는 건데 이제 양방에서는 뭔가 약간 딱 그 증상 그거에 좀 집중하는 면이 강한 반면 한방에서는 좀 더 이걸 통합적으로 보려고 하는 게 있죠. 조직 개발은 이제 한의학처럼 그렇죠. 그런 맞아요. 면이 또 있네요. 근본을 건드는. 네. 네, 그러면 미케닉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미케닉은 이제 기계적 접근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 네, 약간 수리하듯 조직 개발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할 수도 있죠. 실제로 그런 요청을 받기도 하죠, 그죠?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걸 수리해 주세요라고 하려면 먼저 전제가 뭐냐면 그 고객이 뭐가 고장인지는 알아야 된다. 네, 그건 명확하게. 그러니까 진단을 자기가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고쳐주세요. 아니면 뭐 적어도 진단이 아니라 그 증상일지라도 요 증상 없애주세요라고 하는 거를 명확하게 아는 거죠. 근데 사실 조직 개발은 증상조차 잘 몰라요. 네, 되게 모호하고 되게 그 층위가 되게 다각적이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증상조차 제대로 파악할 수 없어서 이제 사실 뭘 의뢰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 이제 자동차 수리 모델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 뻥크가 났다 그러고 그냥 고쳐달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뭐 엔진에서 딸그락딸그락 소리가 납니다 이거 고쳐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스텔라는 카센터에 1년에 몇 번이나 가나요? 저 태어나서 한 번 가봤어요. 한 번 가봤어요. 작년에 사촌 언니 따라서. 근데 제가 경험했던 거는 차에서 계속 빨간불이 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언니도 왜 그런지 모르고 형부도 왜 그런지 모르는 거예요. 저는 진짜 모르고. 그래서 일단 정비소 예약을 해서 한 40분 운전해서 갔어요. 가서 맡기고 한 1시간 앉아 있으니까 이제 타고 가시면 됩니다 하고 주셔가지고 타고 갔어요. 그래서 차가 고장이 난 게 해결이 됐는데 네. 뭐 어떤 방식으로 고쳐졌는지 그리고 그 문제가 왜 생겼는지 그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런 거는 전혀 모르고 그냥 이제 언니는 되게 기분 좋아하더라고요. 차 고쳤다 가자 쇼핑하러 가자 네. 이렇게 하면서 끝났던 기억이 네. 나요. 그러니까 그 모델도 그 경우에 너무 바람직한 거잖아요. 네, 그쵸. 내가 굳이 자동차가 어찌하여 빨간불이 들어왔는지 내가 알 필요도 없고. 맞아요. 네, 그런데 그냥 딱 깔끔하게 그 부분을 해결해줬으니까 그럼 난 돈을 지불하겠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델의 컨설팅도 있다. 네, 그런 거고요. 그리고 실제 이 미케닉 모델에서 클라이언트라고 말할 수 있죠. 이제 이거를 해결해달라고 맡기는 사람은
문제가 생긴 거는 알고 있는데 그 문제가 생긴 원인이라든지 원인이라든지 어떻게 해결 해결해야 방법이라는 건지라는 된다든지. 것을 알고 싶어 하지 알고 않는다라고 싶어 해요. 그 본넷들을 열어보고 본넷들을 밑에를 만지고 보고 이런 거를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네. 그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스텔라가 아주 그냥 엄청 자세히 읽으셨네요. 훌륭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만 읽은 게 아니라 막 그 밖에 여러 가지 생각을 다 하고 오셨네. 지금 이제 읽은 부분이 나와서 자신감 있고요. 어. 안 읽은 부분 나오면 약간 말수가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런가요? 아직 초반이라. 네. 지금 초반이어서 파이팅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조직 개발 모델은 이제 가장 큰 차이가 그냥 다 같이 합니다. 증상도 같이 이야기 나누어 보고. 왜 그러냐면 조직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현상이기 때문에 인간의 정신적 현상들이거든요. 매우 복잡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요즘 직원들 뭐 출퇴근 시간이 뭐 이렇게 좀 어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이직이 많습니다. 뭔가 자발성이 떨어집니다. 뭐 서로 협력하지 않습니다. 사일로 현상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하여 그냥 뭐 MZ 세대와 대화가 잘 안 됩니다. 뭐 이런 굉장히 다양한 증상과 현상들이 있는데 그 현상을 바라보는 것부터가 굉장히 컨설턴트와 같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많다. 뭐 예를 들어서 꼰대 문제가 있다. 뭐 우리 임원들이 자꾸 꼰대가 되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라고 했을 때 진짜 임원들이 꼰대인 거 맞나?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꼰대라는 표현을 쓰게 되었는가? 당신이 꼰대라고 정의했을 때 그건 무슨 의미인가? 이런 것부터가 다 굉장히 모호해요. 자동차와 달리. 그러니까 그거에서부터 컨설턴트와 대화를 나눠가면서 이게 이 현상을 무엇으로 봐야 될지에 대한 문제 정의, 진단부터 같이 가야 된다. 이게 이제 조직 개발 컨설팅의 특징이다. 근데 대부분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이제 담당자가 이런 것처럼 골치 아프고 자기가 잘 전문성이 없으니까 좀 모르겠고 뭐 내가 HR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뭐 그런 사람이 HR 업무를 맡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이 미케닉 모델을 들고 와서 고쳐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랬을 때 그때 컨설턴트가 상담을 잘 해야 되겠죠, 그죠? 네. 로디는 그런 식으로 되지 않을 거예요. 뭐 이만저만해서 같이 한번 알아가 봅시다. 이렇게 하고 그렇게 대화를 해나가는 게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그 OD 컨설턴트가 해야 되는 역할 중에 하나가 그 고객과 대화를 나눌 때 초기에 서로의 역할과 그리고 업무에 대해서 서로 가지고 있는 기대 이런 것을 초기에 대화 나눌 수 있게끔 그 상황을 조성하는 게 OD 컨설턴트의 주요한 이제 책임과 역할 중에 하나다. 또 이런 내용도 나오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베키 그 이제 조직 개발 컨설팅 모델은 그렇게 서로 협력적으로 또 서로 책임을 공유하면서 대화하면서 이렇게 풀어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 고객 담당자는 그걸 원치 않아요. 그냥 미케닉 모델로 해줬으면 좋겠어.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어쨌든 OD가 그 문화가 정착되고 확산되려면 내부에서 어쨌든 계속 움직임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메케닉 모델 갖고는 해결할 수 없다는 좀 설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귀찮아하면 어떡하죠?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분의 동지들을 만들어줄 걸 도와줄 것 같아요. 만들어준다. 네. 그 비용이 드는데. 그러면 그건 고객사에서 비용 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긴 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선을 잘 그으셔야 돼요. 그래서 미케닉 모델로 자꾸 해달라고 했을 때 그렇게 접근을 했다가는 당장은 그 컨트랙을 따내서 뭐 그 수익을 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패하고 만다. 실패시킨 프로젝트에 내가 돈을 받은 건 부도덕한 거예요. 어쩌면.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선 설득하고 조직 개발이라는 게 이렇게 해야 제대로 효과를 냅니다라는 설명을 하긴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는 그 거는 포기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래서 그분이 좀 더 알아보고 뭐 또는 다른 시도를 하겠죠. 했는데 안 됐을 때 그 실패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역시 안 되는구나 하고 또 다시 찾아올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그 부분을 잘 하는 게 초기 단계, 진입 단계, 엔트리 단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조직 개발할 때. 저 같은 경우에는 고객이랑 이제 여러 차례 워크숍도 하고 뭐 교육도 하고 이렇게 만나는 과정에서 이 담당자의
그 니즈를 좀 파악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조직에서 어떤 모습으로 지내고 싶은지 그런 걸 파악을 해서 그 꼬시는 것 같아요. 꼬신다. 표현이 좋다. 되게 실감나요. 어떻게 꼬시냐면 컨설팅 용어 나왔어. 컨설팅 꼬신다. 뭐예요? 네. 저 어제 통화하면서 네. 이제 모 고객님이랑 통화하면서 내가 지금 너무 꼬시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었는 네. 게 뭐냐면 이제 성장에 대한 그런 관심, 전문가로서의 그런 나아가는 것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게 보여지면 아 여기 경험 하나 둘 세 개 쌓으셔서 이제 내부적으로 전문가로서 자리매김하셔야죠. 네. 그리고 이제 잘 못하겠어요라고 얘기하시면 아 그러면 전화 통화 가끔 하면서 알려드릴게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약간 난이도가 낮은 워크숍이나 교육은 스스로 진행해 보시고 그리고 좀 난이도 있는 거는 저희한테 맡기면 조직에서 비용 세이브도 되지 않을까요? 요렇게 이제 제가 열심히 꼬시는 편이더라고요. 그게 꼬시는 게 이제 정당 옛날에 꼬셔봤던 생각이 많이 나네요. 그 정당성은 뭐냐면 네. 역시 진정성인 것 같아요. 그쵸. 네, 이거 네. 내가 그냥 돈 벌려고 상대를 이렇게 호도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이분이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경험해보지 않은 세계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의심을 어떻게든 설득력 있게 이렇게 얘기를 해서 생각을 돌리게 할 것이냐 그의 이익을 위해서 물론 나도 그 수익이 생기는 일이겠지만 상대가 진정 성공하기 위한 그런 바라는 마음에서 그걸 했다면 뭐 꼬신다는 표현이 결코 나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 잘 꼬셔봅시다. 네. 그런 마음으로 상대를 알아야 이렇게 잘 접근할 수 있으니까. 상대에 맞춰서. 네, 상대에 맞춰서. 네. 훌륭한 전략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 1부 순서 이 정도로 하도록 하고요. 한 네 가지의 모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네요. 네, 그래서 조직개발 모델이 이제 맨 마지막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고 앞에 엑스퍼트 모델, 그다음에 환자 의사 모델, 그러니까 전문가 모델, 환자 의사 모델, 그다음에 수리 모델 뭐라고 그랬죠? 정비사 모델. 네. 이렇게 구분해서 그 고객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조직 개발 컨설팅을 성공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챕터 5 2부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와, 2부에